안녕하십니까. 스타일랩 종합건축사무소의 대표 안홍준입니다. 저희가 요즘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문의가 많아가지고 근 보름 동안 거의 한 5개의 건물을 조사를 하고,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건물을 확인을 하고, 그래서 돈이 덜 투입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, 그 다음에 그 비용 안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, 그리고 왠지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, 그런 세 가지로 이렇게 주로 나타나더라고요. 보통 리모델링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건물 전체를 싹 바꾸는 걸로 생각하시는데, 사실 그게 가장 좋죠.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신축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죠. 그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하는 거.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정도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, 그리고 건축 인허가를 하게 되어지면 예전에 비해서 1층 면적이나 다른 건물 전체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, 건물이 줄어든다는 건 임대 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종로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동네들, 강남을 포함해서 그런 동네들은 어찌 보면은 기존 건물을 수선하는 선에서 이제 접근을 갖다가 하게 되죠.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임대료가 너무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임대료를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시설 보완이거든요. 리모델링을 갖다가 학문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, 실무적인 선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외장재, 창호, 외장재에서는 단열이 포함되고요. 외장재, 창호, 내장재, 그 다음에 노후 보완, 소방 보완, 이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. 자, 보세요. 외장재 플러스 단열, 춥기 때문에 이제 단열을 할 때, 그 다음에 기존의 외장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그런 경우는 이걸 꼭 하셔야 되고,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창이었어요.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냥 이중창도 이중창도 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페어글라스 창이 있을 수도 있고. 그렇지만 제가 근래 갔던 곳은 거의 유리 한 장 들어가 있는, 그래서 단열이 되게 노후화돼 있는, 그 다음에 내장 부분이 이제 문제가 발생한. 그래서 이 경우는 2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, 기존 시설을 갖다가 보수를 갖다가 한 번도 하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가 있고, 또 하나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파손을 해놔가지고 파손 이후에 복구를 안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. 실내 부분에서는. 그 다음에 그, 그 외에 이제 화장실 배관이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기타 그런 쪽에서 나타나는 노후적인 부분, 노후 시설물들이죠.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고, 맨 마지막으로 이제 소방 보완이 있어야 줘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, 맨 마지막 2개예요. 물 안 새고 불 안 나는 게 건물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이제 큰 공사가 되어지는 거고, 큰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거고, 외장 부분 손 안 대고 창호, 내장, 그 다음에 노후와 소방, 요 4가지를 할 것인가, 아니면 창호도 괜찮다 한다면 실내 부분에 대해서 하나, 실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, 그 다음에 기본적인 노후에 대한 보완,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한 보완. 또 실내라든지 이런 것, 이 이하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거. 노후에 따른 보완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 하고, 소방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 거. 이 소방에 대한 보완은 감지기가 너무 30년 전 거 달려있는 경우, 그 다음에 전선관이 너무 오래돼 있는 경우는 전체 전선을 갖다 교체를 하는 거.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. 예.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별로 들지 않지만, 시설 안전성이 있어가지고는 이런
소방이라든지 관련된 전기, 그 다음에 감지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고,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가 다 괜찮은데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경우, 혹은 건물이 너무 심하게 잘 되게 너무 오래돼 보인다. 그래서 임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람이 화장을 하듯이 건물에도 화장을 해줘요. 뭐 페인트 칠해줄 거 칠해주고, 그 다음에 바닥재 같은 거 일부 보수할 수 있는 거 보수해주고, 아니면 너무 바닥재가 너무 오래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를 갖다 해주고, 그러니까 부분 수리의 터치업, 네, 그 정도 선에서만 해주면서 그게 좀 젊게 보이게. 그래서 계단 난간 같은 경우는 30년 전 난간이 지금 현재 보통 나오는 스틸 난간의 개념으로만 조금만 해줘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. 눈에 보이는 것들. 그다음에 소방시설 그 감지기라든지 그런 게 너무 옛날 거 있다. 그러면 그것들만 이렇게 또 깨끗하게 바꿔주고. 우리가 중고차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딜러한테 자동차를 팔았을 때 이 딜러는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이 자동차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자동차에 터치업을 해요. 광을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식된 거라든지 그런데 땜빵을 해가지고 도장을 새로이 하거나, 아니면 타이어가 너무 옛날 거면 타이어만 교체한다거나, 딱 그 정도 선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가격 범위 안에서 판다 했을 경우에 수익이 내어지는 구조처럼 딱 그런 개념으로만 잡고 계신다면 터치업도 나쁘지가 않아요. 최근에 했던 5개 중에서 제가 2개는 터치업 쪽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. 왜? 제가 보기엔 단열이라든지 외장, 그 다음에 창호 부분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없었고, 물론 이제 뭐 1층하고 옥상 부분에 나가는 문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는 뭐 교체. 그리고 계단에 어떤 페인트 시공하고 화장실 부분은 좀 쌈박하게 좀 깨끗하게,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좁기 때문에 약간 넓힌다거나 그 정도 선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터치업 선에서만 정리를 하다 보니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죠. 왜? 당초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큰 돈 들어갈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, 뭐 페인트하고 몇 가지만 이렇게 딱딱딱 고치고 그런 공용부에 대한 것만 좀 잘 정리만 했는데도 분위기가 확 살고, 그다음에 실내 부분에 같은 경우는 뭐 좀 노후화돼 있는 거 페인트만 새로 한번 쫙 칠해줬을 뿐인데도 분위기가 살고, 물론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내부의 인테리어를 갖다가 다 한다면, 세입자에 의해서 한다면 땡큐. 그렇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의 임대는 깨끗하게 잘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창대라든지 이런 걸 깨끗하게 잘 닦아주는 거. 그래서 사실 그래 뭐냐면 쌓여있는 먼지를 얼마만큼 잘 제거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잘 보이게 할 것이냐, 그리고 먼지를 어떻게 하면 덜 쌓이게 할 것이냐, 그리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, 그게 바로 터치업 수준의 리모델링입니다.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왜냐하면 하시고자 하는 범위와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공사비 금액, 그 범위 안에서만 조금만 생각해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, 그리고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막 더 많이 해야 된다? 그런 건 없어요. 왜냐하면 안 건들 건 안 건든 걸로 정확하게 다 체크하면서 대화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를 놓치지 않고, 그리고 그 비용 범위 안에서 터치업 수준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. 근데 이제 되게 심하게 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장이라든지 창호라든지 내장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한 거, 그 모든 것들을 다 수리하다 보니까 평소에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. 내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? 세입자분들이 망가뜨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그렇게 계속
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망가진 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면서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망가지는 걸 간과하신 분들은 나중에 진짜 큰 돈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고. 그리고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데 건물이 되게 노후화가 됐다. 그럴 때는 뭐 법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외장부터 해가지고 내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부 가치 증축을 따라가는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서 하는 리모델링은요, 불법적인 시설물들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 가요. 그거를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정상이라 체크하고 가면 안 되냐? 네, 안 됩니다. 왜? 사람의 눈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. 옆집 아저씨가 볼 수 있고 그 옆집 아저씨가 봐가지고 저기는 저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게 합법적으로 리모델링 허가가 났어? 야 이거 이상하잖아. 만일에 관계가 좋다면 야 너 그거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당장 신고합니다. 신고하면은요 뭐 불법 건물이니까 당연히 철거 들어오게 되어지고 감정 상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. 그래서 만약 불법적인 게 많다면 그냥 터치업의 리모델링 수준에서 하시는 게 제일 낫고 양성을 갖다가 바라지를 마세요. 왜? 불법이니까. 리모델링 범위 안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무언가를 할지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뭐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으니까 네,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뭐 답변 같은 거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주택이 됐든 아니면 뭐 다세대가 됐든 다가구가 됐든 아니면 일반 사무실 빌딩이 됐든 아니면 연구소가 됐든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는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리모델링에 있어가지고는 워낙 경험이라든지 그런 베이스가 워낙 탄탄해가지고 많은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만 리모델링에 대해서 건축사 안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